네, 지금 뭐 윤석열 폭정을 종식시키겠다,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결국에는 온 오프라인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분노하고 있다. 예, 대전의 원로와 종교와 학계 인사도 지금 200명 넘게 262분이 모여서 역사, 교육, 법질서, 의료, 국제 외교, 환경, 서민복지, 지역균형 발전, 그냥 모든 분야,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있죠. 그냥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 윤석열과 그 잔당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잔당들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옆에 붙어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 잔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사회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이게 자꾸 정치에서 저는 좋은 말만 하는 거. 뭐 이게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분리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민생, 저들이 분리할 때 지금 이렇게 싸울 때냐? 민생을 챙겨야지. 저들은 그럴 때 민생을 말만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로들도 심지어 보수 정계의 그 보수 정당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원로들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죠. 지금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 교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윤석열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오죽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이 사람조차 지금 윤석열 정부에 비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임기를 4년으로 줄이자. 그리고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씩 2번 재직할 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이냐 탄핵이냐 뭐냐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과 내일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 하루라도 저 자리에 있게 냅두면 모든 분야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오죽하면은 MB 때 일을 하던 사람조차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 원로라면 뭐 민주당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를 떠나서 원로라면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윤석열을 꾸짖고 좀 막장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힘당을 꼬집고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갑자기 이낙연 씨가 등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민주당의 침을 뱉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라면서 저렇게 당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봤을 거다. 원래 자기가 생각한 민주당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기사의 채팅이 지금 7,000개 가까이 달리고 있죠. 지금 새미래 민주당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데 한마디로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너무 달라졌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 망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민주당이 새미래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목마른 외침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헛소리를 저렇게 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타이밍이죠. 지금 요 시점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하면 평소에 관심도 못 받습니다. 새미래 민주당인지 새로운 미래인지 사람들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병헌 씨가 대표입니다. 이 전병헌 대표랑 뭐 이낙연 고문이네 뭐네 막 하고 있는데 저렇게 연석회의를 가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보의 새 판짜기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뭐 서른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비명계 반명계라는 사람들이 저 한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엄풀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의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중형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답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재판 이번에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래놓고 민주짜를 계속 팔아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나이를 들면 원로로서 그리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죠.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가고 있는지 본인들도 압니다. 아는데 나는 그 문제보다 잘됐다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고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 하나 주자 내세워서 저 빈 자리를 차지하면 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원로로서의 존중과 대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 되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서른 씨 같은 경우에도 비명계 40, 50명이 금방 모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금방 모입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막 꽁냥꽁냥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내 이름 걸고 지금 이 비명계 깃발 들고 나서겠다라고 저 4, 50명이 진짜 금방 모인다면 모이라니까요. 괜히 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간보다가 기회주의적으로 또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 얼굴 싹 갈아 끼우고 나도 여기서도 열심히 기여했다.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이재명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가면을 막 바꿔 끼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막 그런 정치인들 너무 많죠. 막 조정훈류, 이상민류. 저는 차라리 지금까지도 친윤 윤석열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게 음험하게 막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겉으로는 또 딴소리해서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보다야 낫다고 보는 겁니다. 혹여나 또 이 얘기를 제가 무슨 뭐 친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 거라 보고요. 얘기를 할 거면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무슨 디테일한 전략 전술들까지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기가 지금 비명계든 뭐 반명계든 무슨 뭐를 하든 간에 저쪽에 줄 서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서라고요. 양쪽 간 보다가 나중에 기회 봐가지고 여기저기 건너타지 말고요. 아무튼 서른 씨 같은 경우에는 5선까지 해서 이낙연 캠프 좌장 역할을 맡았는데 민주당에서 선택을 못 받고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나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돌만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 원로라는 사람의 평가보다 지금 못합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저 이렇게 보세요. 이런 사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을 왜 졌습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뭐 대선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럼 다른 문제들은 없냐?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있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캠프라는 게 착착착 움직여가지고 해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 심지어 저쪽은 어떻게 선거 치렀습니까? 불법 선거사무소까지 써가면서 거기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트라우마를 건드려라 카톡방 막 100몇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드러난 것만 120개인데 그 방에서 실시간으로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본인들은 방관하는 걸 넘어서 무슨 미운판에 뭐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거기에 탑승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여기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도대체 뭔 원로로서 존중을 바라는 거냐고요.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아까 한 기사에 제가 채팅이 7,000개 가까이 달렸다 했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이 비판입니다. 당신은 뭘 했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본인들이 그럼 여태까지 보여준 게 뭔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대표 아웃시킨 다음에 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란 거죠. 그리고 또 부끄러운 원로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씨죠. 최근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음 대통령은 젊어질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희망이 바로 한동훈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대통령 연령이 내려간다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국힘에서 한동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종인 씨가 언제적 김종인 씨입니까?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언론과 방송이 계속해서 확산을 시켜주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안철수, 원희룡, 심지어 방금 얘기했던 이낙연 씨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일단 안철수 씨부터 보면 이미 대선 주자 끝나지 않았냐. 안철수 씨는 지금 손가락부터 잘 챙기길 바라고요.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도 무슨 영웅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총선에서 지면 꿈이 사라질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원희룡 씨는 꼭 총선에서 져서 망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망했습니다. 망한 사람이 억지로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무슨 비벼보는 척하다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인데 저것도 사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이낙연 씨에 대해서도 기회가 오겠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아니 이거는 이걸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마이크를 쥐어드리고 거기에 또 방송 나오고 나서 언론이 이걸 그렇게 확산을 시키는 겁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낙연 씨 꿈 깨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도 지금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연루설에 관해서는 지금 뭐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거 오세훈을 여론조사로 서울시장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런 뭐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추하단 말밖에 안 나오죠. 왜냐? 실제로 불과 얼마 전에, 이게 무슨 몇 년 전도 아닙니다. 불과 진짜 한 반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이준석은 2027년에 대선 주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 했습니까? 한동훈의 등판은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만에, 심지어 명태균이란 존재를 우리 국민들은 몰랐죠. 근데 이 김종인 씨는 뻔히 다 알면서 저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슬쩍 말을 또 바꾼다? 도대체 여기에 왜 어떤 공신력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2027년에 대선 주자로 이준석을 띄우려고 했던 거, 이게 명태균 씨와 김종인 씨의 플랜이었다는 것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번 그 선거를 운영하면서, 총선이죠, 본인은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서 쉽게 등판하기 힘들 거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지난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획기적인, 예를 들자면 뭐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갑자기 야, 저 말꼬리 잡고 무슨 갑바 채우던 한동훈이 아니네? 완전히 달라졌네? 껍데기가 아니라 내실을 채웠네? 라는 평가가 그 사이에 나와서 갑자기 이 평가가 달라졌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엉망진창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나락으로 가게 생긴 마당에 도대체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을 쑥 바꾸냐는 거죠. 그럼 이 말 바꾼 거에 대해서 언론이 원래는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한테 2027년 별의 순간이 온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드러나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태균기 부대 선봉장에 서니까 자기는 슬쩍 공개적으로, 그것도 겉으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려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그럼 과연 진짜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요 삼각관계가 확실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장 다 차기 대통령인 이준석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그 사이에 이제 개헌을 해서 이준석 8년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꿈을 명태균 씨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씨가 강적들 나와가지고도 그렇고 사실 늘상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준석, 김종인을 한 묶음으로 묶고, 그러면서 이 둘이 느꼈다는 게 뭡니까? 명태균을 정확한 메신저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김종인 씨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해도 명태균 씨의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김종인이 새벽 6시면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조언 구하고,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심지어 지금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도 결국 그 명태균 거였다. 저도 처음에 계속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물론 이준석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말 같은 거, 이런 거 명태균한테 보고 배우고 들었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써먹은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얘기가 최근에 그 김소연 씨한테도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명태균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락호락 넘어갈 정도의 그런 바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 무조건 꼰대라고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죠. 특히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존중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의 어떤 경험을 통한 지혜, 이거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존중을 하고 인정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만도 못한 이런 행보들을 과연 우리가 원로라고 떠받들여야 되냐, 이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냥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자 이거예요. 도대체 저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냥 나 이재명 싫어, 이재명 싫으니까 나를 주목해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이게. 적어도 저는 여기서 배울 점이라면 딱 하나 있죠. 저렇게 늙지는 말자. 내가 몇 살까지 살진 모르지만, 앞으로 살면서 뭐를 할진 모르지만 적어도 늙어서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자 이겁니다. 당장 제가 이해찬 대표님 때 민주당에 들어왔던 걸 아직까지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틈날 때마다.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 지금 민주당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지금
민주당의 중요한 국면마다 등판을 하셔서 하실 말씀 하시고 빠지시고 이런 상황입니까? 차마 저기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 보지만 아무튼 이 김종인 씨한테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가 뭐 보지도 않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최근에 날아간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바로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소위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이 사건 때문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희동이님들께 중요한 광고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그리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이 넘은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쓰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알림이 황희도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이 당에 대한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본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친윤계 측에서 모든 책임을 다 한동훈한테 떠넘기고 유튜버들이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의 모이는 그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 전 문제라 보지만 한동훈 대표 가족 드루킹 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의 표정을 보면 죽상이에요, 죽상. 아니 본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정치를 한다는 건 과거 본인이 서초동 편집국장 시절 때 보여줬던 잔기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치는 종합예술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장난질하던 기술 가지고 오면 내가 대통령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갖고 왔던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죽상을 저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나경원 씨도 심지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한동훈의 이런 말을 합니다. 물타기 하지 말고 사과를 해라. 계속해서 이게 불이 붙고 거기에 막 기름을 끼얹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제가 게임에서 그 황금 고블린, 그러니까 경험치 몇 배 이벤트 이런 거 할 때 달달하게 이거 잡아먹는다 했잖아요. 지금 한동훈이란 몹을 잡으면 경험치가 달달하니까 생전 뭐 이름도 잘 안 나오던 그런 정치인들조차 지금 언론에 막 포털까지 걸릴 지경이니까 너도 나도 지금 여기에 참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 밝혀라. 그럼 이 한동훈이 입장을 밝히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김민전 씨조차 최근에 요 언론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친한 개인 신지호 씨가 김민전 씨를 또 들이받고 내부 집안 싸움이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김민전 씨를 지적을 하면서 대표 사택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얘기의 근거가 뭐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런 기사를 봤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 못하면 다음번 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겠다. 라고 김민전 씨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회의가 끝난 후에도 요 싸움이 계속됐다는 건데 최고위원회의의 단체방에다가 기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정정 보도하길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남긴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내 말은 요 기사를 근거로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고 그 기사 내용이 혹시 잘못됐으면 정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지호 씨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결과 그런 취지의 기사는 아니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저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한들 사전회의 때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었는데 왜 바로 질렀던 거냐? 바로 질러야 본인이 기사화가 되니까요. 나도 황금고블린 다 잡고 이 몹 잡고 있는데 다 사냥터 가가지고 경험치 쌓고 있는데 나 김민전만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그냥 놓치겠냐?
나도 꿀 좀 빨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이거는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아무튼 그래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으니까 짚을 건 짚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저렇게 싸우고 있고, 이러니까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골이 깊어진 윤한 갈등, 상처는 한동훈 리더십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리더십이라는 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여든 야든 리더십이 있는 사람한테, 적어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리더십 얘기를 해야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찌저찌 대표가 됐지만 여태까지 리더십이라고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정치 바닥에서 오랫동안 굴러와서 계속 여기서 살아남으면서 본인이 어쨌든 주변에 그 계파를 만들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걸 보여줬다면 차라리 그거에 대한 리더십 평가할 텐데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난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아무튼 지금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로 인해서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뭐 김건희 라인 청산이라든지 이게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감은 뒷북입니다.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 중요한 거고요. 언론에서도 좀 이거를,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특감 타령을 했다 해도 특검에 대한 얘기를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시국 아닙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국힘당 내부에선 저 싸움으로 인해 다수 야당에 대응해서 여당 의제를 던지기도 어려워졌다. 근데 어찌 보면은 여당이 의제를 할 것도 실력이 있어야 뭔가를 던질 텐데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묻어갈 수 있지 않나? 좀 무능한 친윤계든 친한계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 이 당원 요 문제에 가려진다고 하면 실제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제 김성태 씨는 이런 말 하는데, 배부른 짓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집권당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응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비판했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죠. 지금 황금고블린 이벤트 기간을 과연 누가 벗어나서 저기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겠습니까? 애초에 그 실력이 없을 뿐더러 다들 그 얘기로 지금 유튜브, 뭐 언론, 방송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미 이게 경찰 수사로 또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실제로 6건의 고발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국힘당에다가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죠. 게다가 오늘 새벽에 이런 단독도 나왔는데, 야,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한마디로 지난달 30일에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이다. 혼자 깨끗하다. 그러니까 구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다. 라는 제목의 글이 누구의 명의로 올라왔냐? 한동훈 장모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글이 7분 뒤에 한동훈 모친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는 거고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을 부리며 그거 내가 그렇게 라는 글이 한동훈 장모와 모친 이름으로 각각 올라왔다. 저 뒤에서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요 기사를 또 바로 덥석문 장예찬 씨가 방금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도 이제 수사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는 당원 게시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포털 업무 방해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한동훈 가족 드루킹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추문에 휩싸인 여당 대표가 됐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지금 난감한 게 말 바꾸기 사례를 찾아라. 그러니까 채널A에서는 이게 또 민주당의 어떤 의도로 보도를 했는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말을 바꿨으면 그 바꾸게 된 배경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왜 말을 바꿨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제3자 특검 노래 그렇게 불러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런 거 그냥 싹 다 모른 척하고 있고 무슨 특감 타령이나 하고 있고 상법 개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말을 계속 바꾸는데 적어도 여당 대표라면, 집권 여당 대표라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찾는 시민들이 또 늘어나겠죠. 네티즌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국힘당 상황인데 지금 저 한동훈 얘기로 막 싸우는 동안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민들이 잊지 않아야 될 건 바로 명태균 씨 관련한 문제죠. 오늘 오전에 속보로 국힘 당사 압색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그 명태균 씨 관련한 내용이죠. 김영선 공천심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국힘 중앙당에 최근에 창원지검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힘에서는 압색 영장 갖고 와 라고 한 상황이고요. 검찰이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압색에 돌입했다 라는 소식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압색 쇼라고 보는 분들이 99%죠. 실제로 그래서 기사를 보면 중앙당사 압색을 마친 창원지검이라고 사진이 올라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게 그 민주당 쪽의 주요 정치인들 압색한다 그러면 저 파란 그 큰 박스 들고 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 카메라 플래시 터져갖고 그 내부 봤을 때 되게 그냥 텅 비어있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갖고 나간다는 걸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막 줄줄이 파란 박스 들고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장면인데 어떻게 양손은 참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저거 하나 저렇게 딸랑 들고 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압수수색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물론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기획조정국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 사무실이 당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회관에 있다. 그래서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면 국회에서 나올 땐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어쨌든 지금 쇼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왜 민주당 쪽에 압색을 할 땐 막 신속하게 나서고 이걸로 막 몇 날 며칠을 떠들고 그러는데 하는 둥 마는 둥 막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이제 와서 또 저런 식으로 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관련한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힘 당사든 아니면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그 조정국이든 하여튼 털 수 있는 건 제대로 다 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봅니다.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명태균 씨 관련한 논란도 계속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뉴스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기가 힘들 지경이에요. 근데 그 어제 JTBC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준석 씨가 공표나 비공표나 갖고 와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명태균 씨가 대놓고 조작을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온 건데 김영선 35, 김지수 23, 장동아도 비슷하게 그 다음 김종양은 17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여론조사 결국 이거는 이준석이 이기는 결과를 갖고 오라고 한 만큼 당시 국힘 지도부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책임 못 피합니다.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 대통령실 취업 논란이 있었죠. 1억 주고 6급 행정요원 그 받은 거 아니냐. 요 청탁 의혹 관련해서 행정관을 검찰에 소환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개인의 일탈로 저쪽에서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싶겠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얘기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심지어 이게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성북구청장과 중구구청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혜경 씨를 계속 재촉하고 나중에는 막 자기가 짜증 섞인 듯이 얘기해요. 뭐 게임 끝나고 갖고 오려나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하는데 어쨌든 늦게 강혜경 씨가 이 내용을 주니까 아유 고맙다. 참 고생시켰다. 이런 내용이 뉴스타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서울시장, 중구청장, 성북구청장 얘기를 했는데 뭐 서울시장이야 다 아실 거고 중구청장 후보는 김길성이라는 현재 구청장이고요. 성북구청장 후보는 정태근이라는 전 의원입니다. 근데 저 김길성 씨는 뭐냐? 지상욱 씨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정태근이라는 사람은 지상욱 씨와 대학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상욱 씨가 개인적으로 또 명태균 씨한테 저런 부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상욱 씨도 지금 정계 은퇴해서 잠수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다시 멱살 잡혀서 끌어올려온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저것도 지상욱 씨 개인의 문제로 끝날 사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국힘에서 여연에다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용역을 주고 3천여만 원 지급했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뉴스타파에서 전한 건데, 이것은 이제 추정입니다만 오세훈 관련해서 13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국힘 용역이라는 명목, 한마디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 명목을 찾아가지고 대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당시 지상욱 씨한테 또 이 내용이 명태균 보고서, 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윤석열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뭐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본인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게 나왔고 본인 육성도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그 명태균 씨가 위원장한테 보여줘야 된다, 요 얘기를 했던 것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대선 캠프 위에 내일 아침 보고서를 영감한테 보여줘야 된다, 위원장한테, 요 얘기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국힘당은 애써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지만 국힘의 싱크탱크의 원장이었던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저렇게 윤석열 캠프 윗선에도 직보를 했을 정황, 그리고 당장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민주진영이었으면 이 자체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니까 그 계속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윤석열이 달라고 했으니까 라는 말까지도 저렇게 명태균 씨가 했었고, 저들이 얽혀있다는 내용은 이미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뻔뻔하게 딱 그 얼굴에 철판 깔고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계속해서 이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을 뿐 결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의 선거자금 회계 자료, 그리고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 여기서도 명태균한테 지급된 여론조사 비용이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짜로 여론조사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물론이고 국힘의 대선 캠프 수뇌부, 한마디로 국힘당도 같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로 장동화 씨가 이렇게 기억을 했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박사,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이 준비하라 해 라는 워딩을 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 터져야 됩니까? 이런 와중에 윤상현 씨는 당연히 난 그런 거 들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저 윤상현 씨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윤상현 이런 사람들 지금 나와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꾸 막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해요. 진짜 구질구질한 거고요. 특히 오세훈 씨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가게 생겼다, 첫바따로 가게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 김씨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는데 오세훈인 나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명태균 씨도 그냥 뭐 한두 번 본 게 다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을 계속 낳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저 오세훈이라는 사람도 참 염치가 없는 게, 어쨌든 자기를 그렇게 도왔던 사람을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사고를 쳤구나, 도움보다는 패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거란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도대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자기의 이해관계가 이권이 달린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언제든지 저렇게 꼬리 자르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 필요할 땐 단물 쪽쪽 빨다가 바로바로 버려버리고, 이런 게 꼭 오세훈, 이준석, 뭐 이런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로 국힘당에 모인 사람들이 특히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 오세훈 스폰서라고까지 이제 불리고 있는데, 저 김씨의 측근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줄줄이 취업했다는 보도가 또 뉴스타파를 통해 나왔습니다. 지금 뉴스타파에서 중요한 보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이 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공정과 상생학교, 그 사단법인 공생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사 대부분이 오세훈 캠프 출신이고 일부는 여의도연구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여의도연구원이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저렇게 500만 원 후원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요 공생학교 이사진 7명 중 5명이 오세훈 당선된 뒤에 서울시 출연 혹은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증거 사진까지 첨부를 했거든요. 예, 보시면 뭐 서울시 관련한 곳에 현재까지 중요한 직함을 갖고 있다는 걸 보도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승리에 대한 보은 성격이라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 측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들의 특징이죠. 일단 반박은 하는데 이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된 거지 무슨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 합니까? 아니 이거 김씨한테 저 공생학교 저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해산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의 요구로 공생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 공생학교가 문을 닫은 후에도 낙하산 성격 취업이 계속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니 실제로 김씨의 그 공생학교랑 오세훈 씨가 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그럼 그 사단법인을 해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해명을 하려고 일단 급한 별 끄려다가 더 이상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관련이 없는데 본인이 뭔데 저 공생학교에 해산을 하라 마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봉지욱 기자도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마디로 저 김씨의 이제 실명이 나왔습니다. 김한정이라는 회장인데 한마디로 지금 강혜경 씨한테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걸 또 깨버리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김한정 씨의 육성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지금 저 김한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태균만 도려내고 뭐 거기에 10억을 주던 20억을 주던 거기만 도려내고 국힘당은 지켜야지. 이게 저 김한정 씨의 생각이고 얘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강혜경 씨한테 협박을 당했다. 아니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안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강혜경 씨가 폭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만 정작 강혜경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보면 완전히 협박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청문회 스타가 됐다면서 나도 좀 스타가 될까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한번 보자 그럽니다. 이게 협박을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 당연히 사실 협박이라 하고 심지어 뭐 그 오세훈 씨한테 짝사랑 해가지고 그냥 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왜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지금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장난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정말 답답하고요. 이런 꼬라지를 하루라도 더 안 보려면 빨리 그냥 거리로 나가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거리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세훈 시장의 반응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선 내가 당장 고소하고 싶지만 검찰 수사 뒤에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내가 고소장까지 썼지만 일단 이거는 좀 내가 가슴에 품고 있을게. 막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도대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래놓고 한강버스 보면서 울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오죽하면 오실금이란 별명까지 붙겠습니까? 아니 진짜 저런 사람이 지금 서울시를 맡고 있었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참고로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렇게 또 일갈을 날립니다. 무슨 얘기냐?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간 여당 의원들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인간들은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막 국힘 인사들 여기저기 국정농단에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돌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이 김건희 특검 참여하면 안 되지. 이 재의결 표결에 당신들이 오면 안 되지. 양심이 있다면 당신들은 알아서 빠져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저들에게 양심을 바란다는 건 이거는 뭐 제가 내일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1등 당첨된 로또를 줍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저들이 저렇게 막장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발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정권이 이제 곧 바뀔 것 같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느낌이 오는 거죠. 이 정부는 절대 임기 끝까지 못 채우겠다. 이걸 아니까 최근에 의료, 연금 개혁을 담당한 일부 공무원들이
내년 정기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겠다고 너도 나도 지금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잘못될 것 같거든요. 나는 나중에 쭉쭉 승승장구해서 공무원 연금도 달달하게 받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어쩌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 만나갖고 내가 왜 이 똥을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의료개혁 관련한 실국 과장들은 전학 공포증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이 떠들썩하게 허세만 부리고 오히려 망신만 샀던 대왕고래 요 부서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산자부 공무원들도 지금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쩌다 재수없게 나 절로 가면 이것도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나 아직 할 일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임기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중반부밖에 안 왔는데 임기 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태극기 부대와 지금 검찰 믿고 저러고 있는데 검찰 안에서도 과연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할까? 결국에는 지금 공무원들의 부동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라도 우리가 더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리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검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청 인권위에서는 이런 답변을 내놉니다.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내놨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 손 떼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지지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 중에서 이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도 문제가 없었다. 이거는 집시법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 행위 없었다라고 하지만 눈치를 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끝까지 어떤 윤석열 쪽에 붙어가지고 충성맹세하고 막 과잉 진압해가지고 시민들 쫄게 만든다 해서 안 나갈 시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걸 보면 당장 저 같은 사람도 승부욕이 생겨서 더 나갑니다.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우습게 봐? 조롱을 해? 그럼 난 10번 나가지. 원래 한 번 나갈 거였으면 전 10번 나갑니다. 짜증이 나서라도요. 저런 인간들이 두 발 뻗고 자는 게 싫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 건데 이명박, 이준석 과거에 좋아하던 흑역사 때문에 치욕스러워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공부해서 저 사람들 대응하려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건데 저런 식으로 뭐 온라인에서 저를 조롱을 하든 오프라인에서 입틀막을 시도를 하든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더 열받아서 무슨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더 나가죠.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거리로 나가시는 시민들은 이미 지금 초반부부터 나갔던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란 겁니다. 니네들이 더 그렇게 하면 내가 진짜 주변 사람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나갈 거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청 인권위의 공식 의견서에 따르면 집회 해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집회에 마친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법조계의 반응을 보면 당시 경찰의 집회 관리가 대법원 판례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이거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유형력 한마디로 이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뭐냐 지금. 결국에는 현장에서 집회도 보호하고 통행자들한테는 우회로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경찰이 해야 할 역할 아니냐. 근데 당장 다른 수위 많은 사안도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 국회의원한테도 저런 식으로 대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뭐 특권의식을 갖고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헌법기관조차도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다뤄서 막 갈비뼈 골절되게 만드는 인간들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그래놓고 과잉 진압이 없다고요?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이러니까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 평화를 지키자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국제관계에서 뭐 한반도 평화를 보통 얘기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내부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독재화 과정, 이미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은 독재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들이 저런 식으로 발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열받는 시민들은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